자, 이제 화기. 화기의 특징을 한번 보죠. 화기. 이 화기는 우리가 이제 그 주역으로 볼 때 목기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방위를 그릴 때 여기를 자라 하고 여기를 오라 하고 여기를 요라 하고 여기를 유라 해요. 유라. 이게 이제 동서남북이란 뜻인데 이 좌오 묘유인데 이쪽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양권이에요. 양권. 이쪽은 뭐예요? 음권이라 그랬죠. 그죠? 양권과 음권으로 나누는데 이 목기라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음에서 지금 이게 지음이라 그래요. 지음. 음이 끝에 극음이에요. 끝에 달아났다는 거예요. 이 음이 지음이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서서히 음이 사가 하나씩 깎여지면서 뭐가 태어난다 그랬죠? 양이 하나씩 태어난다. 그래서 일양시생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일양시생을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일양시생 비로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추, 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묘진 가잖아요. 그죠? 인묘진 사, 오미, 그죠? 그 다음에 신, 유술, 해, 자, 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 인묘 방향에는, 요 방향이 뭐냐면, 바로, 천간으로 말을 하면, 천간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갑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묘다 하면 여기를 을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목의 방향은 인, 갑, 묘, 을을 여기를 목의 목방이래요. 목기의 방이라 그래요. 목기의 방. 이 목기의 방에서 이 목기 방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레라 그래요. 레. 진. 이거를 갖다가 무슨 방이라 그런다고요? 진방이라 그래. 진방. 목기를 갖다가 목을 갖다 전체를 인갑 묘을을 목이라 그래. 목방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태국어로 뭐라 그런다고? 진방이라 그런다. 진방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이 화기. 이 화기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속해요. 화기는. 이거는 을 다음에는 뭐는 여기 을 진손사 그래요. 여기를 진손사 그러는데 간묘을 진손사 그래요. 요 방위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손방이라고 그래요. 손방이. 여기가 여기가 손방이라고. 그 다음에 예, 병, 오, 정. 그러니까 요 자리를 이건 전부 다 무슨 자리예요, 이게가? 이게 화방이에요, 화방. 네, 화방이에요, 화방. 화방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리방이라 그래요, 리방. 이렇게 리방. 리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 자리가 요거예요. 화방이라는 게 리방이라.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금방이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 같이 가고 다시 다음에 요걸 설명을 생략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경유신이라 그래가지고 신 다음에는 경금이 들어가고 유 다음에는 신이 들어가요. 요거는 다 뭐죠? 이렇게 요거는 경유신 요거는 다 뭐다? 그래 요거는 금이에요. 금. 그렇죠. 이거는 뭐야? 그래서 금방이라 그러고 이걸 가지고 이거를 태방이라. 태방은 요렇게 써요. 요렇게 써요. 그래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자리 리방과 태방의 요 가운데 자리를 뭐냐면 우리는 요거를 곤방이다라고 말을 해요. 곤방. 곤방은 요렇게 써요. 곤방이다. 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진방과 리방과 태방과 지금 다음에 이어질 간방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요는 뭐 술, 해, 자, 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술 다음에는 해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해 다음에는 여기 임,
자다 하면은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천간지지 천간지지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임자 개 임자 뭐요 개 해자 임계 이렇게 해자 임계 요거는 뭐예요 다 수 그래요 수방이라 해요. 수방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태국은 그렇지요. 이걸 간방이라 그런다. 간방이라 하고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 뭐야 태방과 간방의 사이 요거는 뭐냐면 여기를 건방이다 그래요. 건방 또는 건궁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해서 24산 이게 이제 24산이 24개의 방이다는 거에서 24산이라고 해요. 이 산이란 말이 방이란 말의 다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4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목화토금수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진방 목기 그 다음에 리방 화기 금방 뭐 금방 태방 또는 태궁 그래. 그 다음에 뭐요? 숲 감궁. 그리고 이 중앙에 뭐가 있다? 무기토라는 게 있어요. 무기 그 다음에 진술충미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 토라는 거예요. 토. 그게 토이고 그게 바로 토궁이에요. 중앙궁 중앙토 중앙궁이라 그래요. 자 이해하셨죠? 지금 그래서 뭐를 본다? 화기는 리궁이다 리방이다. 리방이라는 말은 이게 뭐예요? 안은 비어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외우느냐면 리는 비었어. 뭐가 비었다고? 중간이 리허중이라고 이렇게 배워놓는 거예요. 리는 뭐? 비었다 뭐라고? 중이 가운데가 비었다 이렇게. 가운데 비었죠? 네, 가운데가 비었다. 그래서 이 대개 화의 성질을 가지고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겉은 화려하나 속은 좀 어떻게 비어있다. 이걸 가지고 화라 그래요. 이 화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화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속빈 강정. 제가 때 빼고 광내고 화려한 듯한데 어떻다? 주머니 보니까 주머니 아예 없을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촛자. 어떻게? 촛불이 바깥에는 화려하게. 그래, 그런 말도 돼요. 맞아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촛불이잖아요. 이 촛불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 촛불을 보면, 이 밖에는 어떤가요?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빛도 잘 나잖아요. 그냥 여기는 어떻던가요? 검죠? 여기는 빛이 안 나요, 실제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속은 비어있다. 이게 요걸 가지고 요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비어있는 거예요. 겉에는 딱 막혀있기 이게 화려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죠? 비어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의 기본 성격을 보면 여름의 기운이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여름의 기운이에요. 여름의 기운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여름의 기운이고, 그리고 발산의 기운이다. 그랬네요. 발산, 피어오르고, 흩어지는, 이 불꽃 같은, 그죠? 마치 불꽃 같은 그런 발산의 기운이다. 그리고 그 기운의 확산 및 확대가 되고, 또 어떤 결과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결과, 결실이라는 말은 금기와도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라고 이거는 이제 물상적인 의미에서 결실, 결과를 말한다면 금의 기운인데 여기서 표현하는 결실, 결과라는 거는 목기에 있어가지고 목의 나무가 있으면 뭐가 꽃이 어떻게 해요? 피죠. 이 꽃이 피어있는 모습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결실, 결과의 어떤 과일 같은 걸로 본다면, 또는 씨앗이나 종자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금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물상적 작용으로 보면은, 온기나 따뜻한 기운이나 빛과 같은 형상을 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이라는 거는 해와, 그죠? 달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죠? 해와 일월. 해와 달을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거 있겠죠? 형광등과, 그죠? 형광등과 또 백열등, 백열등.
이런 걸로 표현해서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해를 갖다가 일에 표현하고 달을 갖다가 월에 표현한다면 형광등을 이거를 가지고 일이 되겠고 백열등이 월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간지로 표현하면은 천간으로 표현하면 이걸 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도 해는 뭐 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달을 또 뭐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해야지, 병이니까 무조건 해로 표현해버리고 정이니까 무조건 달로 표현해버리면 안 된다. 그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집니다. 자, 그러한 뭐 화기의 작용을 한번 보죠. 화기의 작용 보면 일에 대한 표현, 표출하려는 성향, 결과보다는 외양, 화려함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어떤 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에서, 다음에 목생화죠. 목에서 화로 이어진다 할 때 이 화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에요. 진로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냥불을 우리가 켜요. 이게 이제 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걸 켜면은 뭐가 일어나죠? 불꽃이 일어나죠. 그 불꽃이 일어났으면 불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진짜 점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붙여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분명히 달라지겠죠. 이게 여기에 붙이면은 산불, 여기다가 붙이면 아궁이불,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라. 표출하는 성향, 나아가고자 하는, 여기다 한번 써보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아가고자 하는 진행하는 방향이죠. 진행 방향. 나아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이다. 자, 그리고 이제 봅니다. 또 추진력, 판단력, 적극적인 기질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추진력과 판단력 그리고 적극적인 기질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화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화기가 보면 이게 추진력과 판단력, 적극적인 기질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분출되어 나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분출되어 나가는 힘. 그래 분출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진력이나 판단력, 적극적인 게 기질이 강한데, 그러한 반면에 반드시 이렇다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화나 정화를 보고서 당신은 추진력과 이게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일간이 병화다 이거예요. 일간이 병화다. 그래서 일간이 병화니까 당신은 뭐 어떻다고요? 추진력과 판단이 적극적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상적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물상학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것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것을 기준한다 하더라도 기준을 해서라도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뭐를 봐야 된다? 원령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령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뿌리들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바로 추진력과 판단력, 적극성을 논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병화만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병화가 사나 또는 5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줘야 돼요. 사나 5월에 태어나니까 여름이 여름을 만난 것 같은 거죠. 불이 불을 만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왕성해요, 왕성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럴 때는 당신은 참 추진력과 판단에 적극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시중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바로 이거예요. 요런 거 하나 누군가가 선생님 요런 시절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는 물상학이 아니에요. 정통 물상학은 항상 그 힘이 작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이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그래요. 여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뭡니까? 이 병화가 해나 또 자나
축이나 이런 계절에 태어났다고 보자. 그랬을 때는 뭐냐? 이 병화는 아직 뜨지도 않은 상태죠. 자, 병화는 여기에 있는데 해는 자기 자리에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자월에 태어나다 태지야. 아직 뭐에 있다고? 엄마 태중에 앉았다는 얘기. 그래, 아직 우리가 물상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다에서 아직 바다 속에 있는 거야. 또 올랐다는 거야, 안 떠올랐다는 거야. 아직 떠오르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바다에. 이게 떠오르지 않고 아직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만 돼도 빛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여기에 있는 거야. 바다 밑에 있는 거야. 뜨지 않은 거야. 이런 데 가지고도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추진력과 판단에 적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반대로 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비록 이 사람이 해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대운이 말입니다. 대운에서 이 대운이 4대운이나 5대운에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병화가 죽어 있나요? 살았나요? 살은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왕성하죠. 이럴 때 당신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이렇지만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글이글거리고 장렬하는 태양과 같이 추진력과 판단력과 적극적인 기질이 이제 비로소 생겨났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천간에 있는 것만 가지고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해야 돼. 그건 뭐야? 가짜 명리. 그 뭐라 그런다고? 동네명리. 그 동네 명리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기질이 강하다. 또 현실지향적이고 명랑쾌하고 밝고 이렇다. 그래요.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쾌활하고 성격이 명랑합니다. 빨간 넥타이를 참 메고 나타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어깨 처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밝게. 그리고 에어로빅을 한다 이런 거 보면 나 앞에서는 빨간 옷을 입고 그렇잖아요. 화려하죠.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고 그런 거를 그러한 상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화기가 많을 경우 외형만 하랄 뿐 내실이 결여되어 있다 그랬고, 화기가 적을 경우 현실성 및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내용이라더라도 한 가지로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죠? 한 가지로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외형과 활용을 중시한다 그랬어요. 외형과 활용을 중요한다. 자, 봅니다. 아까 리화라 그래서 이렇게 썼죠. 이 외쪽이 외죠. 이건 다. 이건 바깥이죠? 네. 이건 뭐예요? 네. 내죠, 내. 그래서 외쪽은 꽉 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는 뭐죠? 이렇게 허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리허중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리허중, 이런 모습과 같다. 그래서 외형을 활용을 중시하고, 또 예를 중시하고, 여기서 예의 형식보다는 표현을 드러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형식보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라는 것이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 예스럽다라는 것보다도 표현, 그죠? 표현, 드러냄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봅니다. 예술, 방송, 종교, 정신적인 일 그랬네요. 이런 화기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화기가 격을 이루고 있거나, 화기가 국을 이루고 있거나, 사주 자체에 화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예술, 방송, 종교, 정신적인 일에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결국 화의 모습이죠. 화의 모습. 그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화는 활활 타오르는 과정을 상징한다 그랬네요. 활활 타오르는 과정을 상징한다 그랬고, 정열적이고 뜨겁다. 그러므로 불을 상징한다 그랬고, 색깔은 뭐요? 붓다 그랬네요. 색깔은 붓다, 불다, 레드. 색깔은 붉고 계절적으로는 여름이다. 타오르는 성질 때문에 화의 기운은 문명을 가리킨다. 문명을 일으킨다. 문명,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통변해서 이걸 써먹어야 돼요. 자, 문명을 일으킨다.
이게 문명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문명이라는 거는 문화라는 말하고도 유사한 건데, 그리고 컬처, 그죠? 컬처, 이런 병화적인 기질을, 병화의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일간이 병화란 뜻이 아니에요. 격이, 그릇이, 그 사람의 그릇이 병화적인 성격, 사주 자체의 병화가 좀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문명, 문명이라는 건 예술적 기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런 대개 보면은 제가 상담을, 실전 상담에서도 보면은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오잖아요. 그들을 사주를 보면 역시 이렇게 병화의 기질, 이 일간이 병화란 뜻이 아니에요. 병화의 기질이 그릇이거나 격이거나 또는 상신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물, 그래서 하면 내용물일 경우에 거의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낸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일관이 병화라는 사람들이 탤런트나 무슨 가수나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간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일간이 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격이 내나 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성향은 당연히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생으로 볼 때는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장년기에 해당하고, 하지만 겉은 화려하나 타오르는 만큼 속은 비어 화다 그랬네요. 아까 리화와 리허중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목화는, 목과 화기는 분열하고 성장하여 만물을 발전시키는 점에서 공통점은 양기운, 양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양기운에 속하여서 활동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어서